한국 축구 대표팀이 칠레를 꺾고 브라질전 대패의 충격에서 벗어났습니다. 한국 남자축구 대표팀이 6일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평가전에서 황희찬의 결승골과 손흥민의 멋진 프리킥골로 칠레의 2대0 완승을 거두었습니다. 지난 2일 브라질전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압박에 당황하며 1대5로 완패했던 대표팀은 세대 교체 중이라 젊은 선수들이 많았던 칠레의 압박에는 당황하지 않고 세밀한 빌드업을 보여주며 승리, 분위기 반전에 성공하게 되었네요. 칠레전은 대표팀의 EPL 듀오인 손흥민, 황희찬의 활약이 돋보인 경기였습니다. 황희찬은 전반 12분 멋진 드리블에 이은 강슛으로 논산훈련소 입소를 자축하는 골을 넣었고, 손흥민은 후반 추가 시간에 멋진 프리킥골로 센츄리 클럽 가입을 자축했죠. 한편 손흥민의 멋진 프리킥골과 한국 대표팀의 승리 소식은 언론 보도를 통해 일본에도 전해졌습니다. 소식을 접한 일본 누리꾼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일본 언론이 전한 기사의 내용과 기사에 달린 댓글 반응을 전해드립니다. 먼저 일본 언론의 기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프리미어 득점왕. 손흥민이 멋진 프리킥골. 한국, 일본과 대전할 가능성이 있는 칠레의 2골 완봉승. 6일에 열린 국제 친선 경기에서 한국 대표팀과 칠레 대표팀이 대전, 한국이 2대0 완승을 거두었다. 전반 12분 왼쪽 측면에서 파고든 공격수 황희찬이 페널티 지역 안에서 강렬한 오른발 슛을 터뜨려 한국이 선제에 성공. 그 후 득점 없이 경기가 진행되었지만 후반 추가 시간 한국의 추가점의 찬스. 페널티 지역 앞에서 좋은 프리킥 기회를 얻었고 공격수 손흥민이 키커를 맞는다. 프리미어 리그 득점왕이 오른발로 찬 볼은 멋지게 골네트를 흔들었고 한국이 2대0으로 승리했다. 한국은 10일에 파라과이와 친선 경기를 치르고 칠레는 일본을 방문해서 기린컵에 참전. 10일에 튀니지 대표와 대전하고 14일 2차전에서는 일본과 대전할 가능성이 있다. 기사에 달린 댓글 반응입니다. 브라질처럼 뚜렷하게 레벨이 다른 상대가 아니라면 손흥민으로 어떻게든 할 수 있다는 것은 큰 강점이지. 일본이 팀으로서 한국에 뒤떨어지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혼자서 어떻게든 할 수 있는 클래스의 공격수가 있다는 것은 든든. 현재 미토마나 이토는 아직 이 클래스는 아니야. 손흥민은 레벨 낮은 프리미어니까 그런 것뿐. 아주 평범한 선수잖아. 평범한 선수였다면 프리미어에서 득점왕을 딸 수 있었겠냐? 희찬의 의조도 있으니 손흥민만 경기할 수는 없어. 칠레도 엄청 강한데. 배구 여자에도 1인 스타 선수가 있었지만 없어지니 일본의 세트스코어 3대0으로 완패. 급격한 약체화가 나타났는데 축구도 곧 30살이 되는 손이 약해지면 다시는 일본과 같은 씨름판에서 비교할 수 없게 되지 않을까? 야구나 피겨, 올림픽 전체의 성적도 같은 경향을 볼 수 있지. 배구는 원래 일본보다 약해서 어떻게든 선수가 중심이 되어 강해진 시기가 있었지만 축구의 경우는 원래 일본과 비등, 역사적으로는 그 이상의 나라야. 지금 손흥민에게 너무 의지한 축구를 하다 보면 빠졌을 때 고생은 하겠지만 다시는 일본과 같은 씨름판에서 비교할 수 없게 되지 않을까? 라고? 일본은 팍 내려앉아서 1점으로 막았을 뿐 월드컵에서 1점도 딸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근데 한국은 전통적으로 강한 공격수가 잘 나오는 나라니까 손에 뒤를 이을 선수가 머지않아 나오지 않을까? 수비수는 조직력이 중요하니까 어떻게 보면 평균적으로 유럽의 중견이나 하위 클럽에서 플레이하고 있는 일본은 강점이 있지만 손흥민처럼 뛰어난 공격수나 미드필더가 전성기에 카가와나 혼다 이후엔 없어서 골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봐도 재미가 없지. 한국은 싫지만 손흥민처럼 뛰어난 존재는 일본에는 없다고 생각해. 이것이 일본과 다른 점이죠. 일본의 골잡이가 육성되지 않는 것은 지도자가 나쁘다. 어릴 때부터 협조성만 찾고 적극적으로 슛하고 들어가면 왜 패스하지 않느냐고 한다. 계속 때리게 해줘라. 지도자 때문이라기보다는 일본인의 기질이 아닐까. 최종적인 마무리를 실수하면 지금까지의 여러 사람의 고생이 물거품이 되니 미안한 듯한 감각을 기본적으로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기적이 될 수 없는 거지. 쿠보는 48개의 슛을 쏘고도 1개밖에 들어가지 않았다. 일본은 축구뿐만 아니라 개성을 키우는 것을 싫어하니까. 일본과 대전할 가능성이 있는 칠레라니 그냥 칠레라고 하면 되잖아. 일본이 완패한 칠레의 완승이라면 알겠지만 대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건 뭐야? 일본을 관련시키지 않으면 기사가 되지 않아? 2019년 브라질에서 열렸던 코파 아메리카에서 일본이 칠레에게 0대4로 패한 적이 있었습니다.
일본인은 브라질을 너무 지나치게 숭배해서 플레이가 너무 위축됐어. 칠레도 파라과이도 브라질을 이길 수 있다. 만약 어제 경기를 보고 그렇게 생각했다면 보는 눈이 없네. 득점력은 지금의 일본 대표팀보다 한국 대표팀이 상당히 높겠죠. 하지만 수비는 일본 대표팀이 더 높은 듯. 상당히 높다고 말하는데 일본도 파라과이에 4골을 뽑았으니까 그건 너무 한국으로 기운 의견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파라과이는 그다지 지표가 되지 않잖아요. 분명히 마크당하고 있는데 해리케인이라는 콤비가 없어도 골을 넣을 수 있다는 것이 대단해. 프리킥이라 마크도 뭣도 없었는데. 프리킥은 약자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무기. 일본 대표팀에는 이것도 없어. 뭐 역시나잖아. 프리킥까지 넣을 수 있으니까 이런 공격수가 있어서 부럽다 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어. 일본은 프리킥을 마지막으로 넣은 게 언제였더라? 라는 수준. 엔도, 나카무라, 오노, 혼다 등 얼마 전까지는 좋은 프리키커가 꽤 있었는데 2000년대에는 키커가 너무 많아서 남아돌았지. 우선 예초에 월드컵에 나가는 한국, 일본, 브라질, 가나와 파라과이, 칠레는 이번 아시아 투어의 목적이 다르다. 팀의 완성도를 시험하는 것인가, 다음 월드컵 출전국을 상대로 젊은 선수들에게 경험을 쌓게 할 것인가. 그런 점에서 조직적 수비는 강호들에게 어느 정도 통했지만 공격에서는 망치가 아니라 드릴이 필요한 일본, 한국은 드릴이 있어도 사용법이 무르고 허술하다 라는 것. 어제의 일본과 다른 한국의 차이는 바로 손흥민. 그에게 볼이 가면 브라질 상대로도 어떻게든 된다. 그만큼 기술, 스피드, 신체의 강도가 아시아 레벨에서는 뛰어나다고 느꼈습니다. 점수를 따내. 브라질에도 칠레에도. 일본은 정말로 아시아의 집안 호랑이. 미나미노 이토는 아시아 예선까지만. 일단 이 녀석에게 볼을 맡기면 어떻게든 된다 라는 정신적 지주가 있는 것은 크다. 대들보라고나 할까. 프리미어 득점왕이니까 당연해. 일본은 절대적인 에이스의 부재가 영향을 미치고 있어. 동영상을 봤는데 실황 중계가 야단법석이라 웃기다. 프리킥 자체는 일품이었습니다. 뭐 확실히 손흥민은 아시아 최고의 선수지. 한국이 그만큼 강한 것도 있겠지만 칠레가 이렇게 쉽게 지는 팀이었나? U23 아시안컵에서 한국이 베트남과 비겼다는 뉴스가 안 보이네. 한국은 브라질을 상대로도 보통으로 싸웠기 때문에 1대5로 졌는데 일본도 똑같이 싸우면 똑같이 당하겠죠. 왠지 오늘처럼 내려앉았다면 당하지 않았을지도. 역으로 일본은 비 때문에 미끄러워서 볼 컨트롤 실수가 상당히 많았어. 맑았으면 더 연계해 나갔을 거야. 점유율은 50% 가까이 유지하고 있고 한국보다 많았기 때문에 한국을 편애하는 의견이라고 생각하네요. 한국은 공격하다가 대패했다 라는 사람이 가끔 보이는데 진짜 경기 봤습니까? 한국 언론에서도 일본은 득점은 없었지만 한국보다 공격해 들어갔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공격을 하고 있었다가 무엇을 나타내느냐가 아닐까요? 점유율에 관해서라면 일본은 그럭저럭 연결하고 있었고 한국은 초반 20분 정도까지 일방적으로 압박에 먹잇감이 되어 있었지만 경기 전체에서는 기회를 만들어서 유효슛 6개, 결정적인 찬스 3회, 득점 1이기 때문에 한국 쪽이 공격하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지고 있어도 대여섯 명이 공격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다가 역습당해서 실점했지만 한국 언론은 벤투를 좋아하지 않는 세력이 일부 있어서 부정적인 캠페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한국은 브라질에 5실점했지만 1점을 얻었다. 일본은 1점도 얻지 못했지만 최소 실점으로 막았다. 그리고 칠레 상대로 2대0이라니 꽤 하네 한국. 손흥민이 직접 프리킥을 차는 것은 별로 볼 수가 없는데 토트넘에서도 프리킥을 찼으면 좋겠어. 이로써 남미의 강호 칠레에게 첫 승리를 따내며 역대전적 1승 1무 1패로 균형을 맞춘 한국 대표팀은 오는 10일 파라과이, 14일 이집트와 경기를 갖게 됩니다. 칠레전에서 손흥민을 원톱으로 세웠던 벤투 감독, 황희찬이 훈련소 입소로 빠지게 되는 두 경기에서는 과연 어떤 전술을 보여주게 될까요? 부디 월드컵 본선을 대비한 착실한 평가전이 되기를 바라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위, 과장, 조작 없는 채널, 있는 그대로 전해드리는 심심풀이 반응 채널이었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